네, 지금부터는 조국혁신당의 수석 최고위원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 어제 결정된 그리고 오늘 법사위 행안이 통과가 돼서 내일은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인 공소청 중수청법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시기시기 장식이. 네, 요거 먼저 오랜만이에요. 말씀드릴까요? 후원회 후원회. 예, 농협. 왜 굳이 3월달 이 시기에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들이 좋은 선순환을 하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치자금 10만 원까지 네. 연간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네, 그 네. 이상은 소득공제 되는 거 아시죠? 되죠. 아이고, 예. 오래됐습니다. 그거 된지. 예. 예.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는 달이 3월입니다. 좋은 선순환을 하실 수 있다. 네. 작년에 정치자금 10만 원 내셔서 3월에 돌려받는다. 3월에 돌려받는다. 그러면 바로 그때 또 쏴. 예, 선순환. 선순환. 좋은 정치의 선순환. 알겠습니다. 농협 신장식에게. 301-0352-3336-61입니다. 신장식 변화의 시작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네. 좋네요. 자,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뭐 시끄럽기 짝이 없었던 네.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드디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오늘 아침 뉴스 퀵배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중동의 입장이 다 달라요. 너무 웃기는 게 자, 동아일보는 강경파 반발에도 검찰 개혁안 핵심 내용은 정부안대로 되었다. 조선일보는 검찰 개편안 결국 강경파 뜻대로 됐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는 공이 딴 데로 튑니다. 자, 검찰 잡으려다 특사경 고삐를 풀어주었다. 근데 보니까 형소법이랑 이게 보니까 사법경찰관 관련된 법안들 여기에 아직 여전히 남아 있어요. 검찰이 수사 지휘하도록 돼 있더구만요. 네, 남아 근데 있어요. 여튼 조중동은 이렇다. 조중동은 이러하다. 자, 우리 재밌네. 재밌죠? 아주 잘했네. 잘했네, 참 잘했네. 얼마나 잘했으면 각자 이런 해석을 할지. 그러니까 전선이 단일화가 안 되겠네. 안 됐네. 저쪽의 공격이 단일하게 오지 않겠네요. 그러니까요. 조중동이 다 달라요. 제각각. 옛날엔 이게 다 일면머리에 똑같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 다르다. 재밌네. 조선일보는 강경파 뜻대로 됐대요. 맞습니까? 100% 이게 근데 이제 강경파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원칙적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강경파라고 프레임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방식이에요. 실컷 지칠 때까지 토론시키고 마지막에 본인이 결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표적인 게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그래요? 어제 국무회의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인데 하여간 그 예민한 쟁점일수록 아주 그냥 끝장 토론, 끝장이라면 끝까지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토론할 맞아요. 때도 그때도 그랬어요. 2달, 석 달을 진짜 지칠 때까지 토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딱 결단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보기엔 오늘 아침에 뭐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그 뉴스공장 겸손공장 나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정청래 대표 좀 저희 취재 편의점도 좀 오십시오. 어떻게 한 매체만 그렇게 인터뷰를 하십니까? 정당의 대표가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도 골고루 나오셔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온전히 다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이제 이전에 결정 방식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마지막 꼭지는 대통령이 따셨구나. 참 아이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 걱정된다. 건강을 잘 보존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의원님? 그 국무회의원들 그 단텔방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새벽 3시에 메시지를 대통령이 올리신대요. 그러면 이제 답변이 없잖아요. 그럼 또 깨우는 사람 없어요. 장관님이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있고 최근에는 박주민 의원님 말씀이신데 새벽 4시에 대통령이 글을 올리시고 4시 반에 행안부 장관이 답글을 올렸대요.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모들한테 요새 속도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총선 시작하면 우리 개혁 못한다. 나한테 실질적인 임기는 3년이다. 3년. 3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뽑아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못한다. 우리 정무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정말 적극 공감? 적극 공감하죠. 다만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인 거죠. 진짜로. 쉬는 것도 용기입니다. 맞아.
대통령님 저도 잘- 쉬는 용기를 저도 잘 못 쉬는 편이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그런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아는데 예. 저는 그러다가 한번 인생에서 크게 한번 건강을 해쳐가지고 쓰러졌던 적이 있거든요. 2009년. 저도 한번 아팠어요. 예. 세게. 예.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러고 나서 조금 좀 워워. 좀 태도가 조금 달라지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워낙 대통령께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의원님 요새도 수영하세요? 수영? 아 요새 못 해요. 요새 수영 못 하죠. 요새 못 국회의원 하고 된 있어요. 다음에 못 하고 있죠. 국회의원 된 다음에도 좀 하긴 했는데 예. 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하여간- 하여튼간에 좀 쉬엄쉬엄 하시면 좋겠다. 쉬는 네. 것도 용기다. 오타니가 한 말이에요 이거. 딴 사람 제가 얘기하면 별로 안 멋있어 보이는데 오타니가 하면 또 멋있어 보여. 쉬는 것도 용기입니다. 예. 대통령님 좀 쉬는 용기를 발휘해 주세요. 네. 자, 지금 보면 뭐 한겨레가 도표로 정리를 했는데 중수청, 공소청, 정부안 그리고 당정청 협의안을 쭉 비교를 해보면 그 수사 개시 의무 통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 중수청에 무조건 수사 개시 통보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 이건 그다음에- 경찰도 지금 검찰한테 안 하는 건데 여기에는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더 되죠. 강화된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입건 요구권, 의견 제기권 이거는 원래 있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검사의 영장 청구 집행 지휘권 이것도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 요것도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특사경 지휘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없앴고요. 다만 공소청장을 공소청장으로 할 거냐, 검찰총장으로 할 거냐 이거는 그냥 유지하도록. 그다음에 검찰청 공무원을 그대로 공소청 검사로 할 거냐 아니면 싹 다 재임용할 거냐 이거 그냥 검찰청 검사였으면 공소청 검사로 하기로 한다. 네. 그리고 대공소청 그다음에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요것도 이 3단 구조를 가져가되 광역으로 바꾼다. 공소청 대자 빼고 대자 빼고 고등을 광역으로 바꾸고. 바꾸고 예, 그러니까 예. 3단 구조는 그대로 가져간다. 다만 네, 네. 명칭은 변경. 이렇게 이 안 전반에 대해서는 한인섭 교수가 네.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네. 이전에 정부가 낸 안이 60점이라면 이번에 협의안은 82점이다. 82점. 아주 디테일하십니다. 아, 교수님. 80점도 아니고 교수님 82점. 82점이다. 예. 대체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음. 대체로 82점. 우. 예. 수미안가 우. 수에 근접한 우다. 예. 어. A 마이너 정도 되나? A 마이너. 그 아. 조국혁신당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조국혁신당은 이제 진일보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요. 네. 그리고 남은 과제들 집중해야 될 남은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제일 먼저는 이제 그 형사소송법 보안수사권. 196조 보안수사권에 네.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6월 예. 이후에 이제 논의가 이어질 텐데 그게 보안수사권 정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검사의 특권을 대부분 많이 뺏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관련된 것을 별도의 법에 규정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넘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지만 그냥 저는 그게 왜 했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냥 그 법무부 외청 공무원 법무부 외청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냥 별도의 규정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덜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 네. 그리고 뭐냐면 이제 검사들이 수행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검사의 직무가 네. 국가 송무, 그다음에 감찰 담당 검사직 이런 거 좀 삭제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국가 송무를 전부 다 검찰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각 부처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걸어도 검찰 지휘를 받아야 네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그 보훈부에서 우리 이제 보훈 대상자가 군에서 이렇게 의문사를 하거나 했을 때 소송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접었으면 좋겠는데 국가가 이 정도면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네. 그것도 다 검찰 지휘를 받아서 검찰이 항소하거든요. 다 검찰 지휘를 해요. 그 검찰이. 검찰이 결정하지 않으면은 보훈부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건 좀 고쳐야겠네요. 예, 근데 보훈부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다 그래요. 뭐 노동부가 됐든 다 싹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국가 법무공단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민사 소송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예, 데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굳이 왜 검찰이 해야 되냐? 그러네. 다른 공공기관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리를 해서 그렇군요. 검찰이 이런 국가 속무를 대행한다는 이유로 이 전체 행정부 위에서 내가 니들 속무는 내가 다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이런 이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부분들은 조금 더 빼야 된다. 1단계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죠. 이게 저 1단계는 이제 그 어.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정부 부처 정부 신설한 부처 거. 신설. 네, 그래서 그 저희 공수처를 그때 지난 추석 때 작년 추석 때 예. 검찰청은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 중수청으로 한다. 한다. 그리고 중수청의 소재지는 행안부고 공소청의 소재지는 법무부다. 이걸 갈른 게 이제 1차였고 1차. 그다음에 2번이 2차였고 이게 조직법이에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뭐가 남았느냐 하면은 절차. 소위 실제 그 절차. 예. 그다음에 그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지 이제 예. 형사소송법하고 예. 이게 마지막 남은 게 형사소송법하고요. 조국혁신당이 낸 안이 있는데 예. 그 검사하고 검찰과 경찰 지금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어야 예. 되겠죠. 공소청과 경찰 즉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공조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절차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사공조 절차법. 수사 예. 절차법이죠. 수사 절차법. 예. 말하자면 그냥 줄이면 수사 절차법. 수사 절차법. 수사 절차법을 굉장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예. 영이나 훈령 같은 경우로 해서 과거에는 예. 법보다 시행령이나 훈령에서 더 많은 권한을 검사들이 갖게 했거든요. 지난번에 대통령령으로 싹 바꿔가지고 예, 등을 등. 그래서 그래갖고 다 부활시켰잖아요. 지금 이제 수사 범위를 이번 공소청법에서 예. 그 중수청법에서 수사 범위를 굉장히 법률로 딱 시행령으로 등에 그 장난질 못하게 해놓은 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 수사 절차에서 수사 범위가 아니라 수사 절차에서 어떻게 공소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의 협력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는지. 근데 의원님 이거는 정돈을 해야 공소청은 이제 기소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리고 중수청 이 그다음에 수사를 하죠. 그 수사를 하고 경찰이 있고 예, 또 수사. 그리고 또 공수처가 있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 공수처도 지금 사실은 파출소 수준의 뭐 검사 20명 두고 무슨 수사를 해 이런 너무 비판이 적어요. 많기 예. 때문에 이 공수처도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도 개정해야 된다. 이제 예.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각각 이제 수사기관들의 예. 위상을 정돈하고 예. 수사기관과 공소청 간에 사이에 절차를 어떻게 할 절차를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절차를 정비하는 게 3차 과제다. 3차 과제다. 예.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네. 하고 절차 정비하는 거. 예. 그다음에 사실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전권 뭐냐면 송치 전권 송치주의는 저는 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 전권 송치 못하게 했던 거고 네. 보안 수사 요구권만 남겼단 말이죠. 이미 민주당 안에서 기합의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검찰 개혁은 이어달리게 하는 거고 지금 그 이전으로 돌리면 안 된다. 다만 보안 수사 요구권 관련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네. 제발 과정 관리 잘하면서 수기 제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네. 원칙적 보안 수사권 폐지 이게 단일안일 수 있어요. 네네네네. 원칙적이 아니라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네. 그다음에 이 안은 원칙적 폐기 예외적 인정이 네. 있을 수 있고 완전 폐기, 원칙적 폐기, 예외적 인정.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보안 수사권 전면 인정.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각각의 논거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예. 조국혁신당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얘기를 완전 하고 폐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일부 조국혁신당 안에서도 보안 수사 원칙적 폐기, 원칙적인 폐지, 네. 그다음에 예외적 인정. 대통령께서 그러면 여기 2번인 것 같아요. 예외적 인정의 범위가 뭐냐? 어디를 대해서 예외를-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네네. 그리고 그런 예외적 인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 이거만큼은 예외적으로 인정하자. 어. 그리고 굉장히 그러면 디테일하게 규정해야 돼요. 예외가 원칙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예외면 예외답게 예. 그 논거들을
요런 게 토론을 해야 요런 게 예외야라고 규정을 해야 된다는 예, 그런 거죠. 겁니다. 이거 말고는 정확하게. 다 통상의 범주로 예, 들어가는 그냥 거야. 뭐 재량의 범위 안에서 뭐뭐뭐뭐뭐 등 해서 예시주의처럼 이렇게 예외 범위를 언제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자면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답변이 나올 수밖에 예. 없어요. 일단 왜 저기 그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뭐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은 진짜 이게 왜냐하면 80년간 그냥 묵은 과제가 많은 데이기 때문에 개혁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실 국민들은 불안하고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설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말에 검찰로부터 그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제 뭐 페이스북에 썼는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딴 게 아니에요. 예. 불안감과 의구심은 검찰이 또 칼 휘두르는 거 아니야? 지금은 야 그 윤석열이 했던 5년짜리 정권이 겁이 없어요. 라는 생각을 여전히 복심에 검찰이 담아두고 있다가 아니 제가 검사들 취재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검사들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대통령 임기 몇 년? 5년. 국회의원 임기 몇 년? 4년. 우리는 20년째 이 자리에서 수사 중. 누가 힘이 셀까요? 그 얘기를 검사들이 지금도 해요. 예, 예. 그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까봐 걱정을 하는 그 의구심을 해소하는 거. 우리 두 번 다시 우리 소중한 사람들 검찰의 칼날에 이를 수 없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그 다음에 진짜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도륙당했던 조국, 이재명,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문재인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은요 70%인가 80%인가 수사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일 없어야 된다. 그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까지 좀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네. 대통령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 토론해야 될 과제 얘기했잖아요. 네네. 과정 관리를 왜 얘기하셨겠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대통령께서 뭐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정청래 대표 뭐 되게 뭐 다 끝난 거 다 된 거예요? 아니, 그 워딩에 정말 많은 함의가 포함돼 있다. 예. 아니 그 과정 관리를 특별히 딱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예.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 첫 번째는 당정청의 협의 구조는 세심하고 이재명식 리더십에 적응해 있는가. 두 번째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면은요. 야 용사는 예전부터 야 청은 의견이 뭐야? 용산은 의견이 뭐야? 그러면 청의 의견과 용산의 의견이 확인되면 그쪽으로 그냥 정렬을 하는 게 익숙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리더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칠 때까지 토론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얘기 다 해니네. 할 수 있는 얘기 다 해. 네. 그게 나중에 오히려 딴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딴소리해서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얘기 하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딱 장이 섰을 때 네. 물건 다 꺼내놔. 거기서 많이 팔리는 거 국민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우리 아니야. 예. 이게 이재명식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그러니까. 하라. 논의해서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소통의 기반이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 나타나기도 그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나 그냥 문제. 하라니까 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보지 말고 의견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섰으니 네 물건 내 물건 다 꺼내놔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물건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 거야. 그 리더십에 적응하셔야 돼요. 네. 예. 당정청은 당정청이 오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 왜 세심하지 못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처음에 나왔던 총리실 검찰개혁 TF 안은 지금 보면 얼마나 황당무계한 아니었어요. 황당무계한 네. 아니었습니까? 검사들이 만든 것 같아요. 수사사법관, 수사사법관,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예, 이렇게 해가지고 2등.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1등 국민, 2등 국민 나누듯이 나눴잖아요. 신분제. 예.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 안을 놓고 왜 그게 조율되지 않은 가운데 툭 던져졌어?
이것 자체가 저는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해져야 될 첫 번째 국면이고요.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이 일파만파 커졌던 예. 저는 그 이게 두 달, 과거의 문법인 거죠. 두 달 반이에요. 정부안이 그 김민석 총리가 관할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 TF 팀장인 여기에서 예. 검찰개혁 TF에서 이안이 나왔어. 근데 심지어 그 국무조정실장도 이거는 내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모른다.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그 했었어요. 봉욱 민정수석이랑 수시로 한 소통해가면서 거다. 만들었다라고 예,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대통령의 뜻이 그런가 봐.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부적인 조율 과정이 당정청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대통령의 뜻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음흠. 이런가 보네. 그냥 이러고 야 이제 장사 다 했다. 문 닫어. 아니라고. 대통령은 이제야 장을 세운 거야 그때. 네. 야 장 섰어. 이제 의견 내고 내봐. 내봐. 네. 누구 물건이 좋은지 한번 네.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시간이야. 예. 예. 그다음에 대신 선택할 때 좀 물건 낼 때 이런 정도 기본 가이드는 좀 지켜가면서 내라는 얘기. 뭐 선명성 경쟁하면서 뭐 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거 이제 가이드잖아. 물건 만들 때 이런 가이드 안에서 만들어라라는 네. 거지. 예. 그게 특정한 안을 딱 찍어서 요렇게 무조건 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네. 대통령께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도 당연히 생각이 있으시죠. 네. 하지만 이런 그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들을 정무적으로 결정하고 제도로 확정하는 과정을 접근법이 다르다고요. 기존의 대통령과.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이를테면은 나의 생각은 이러니 이런 생각으로 관철하세요. 툭. 이런 그게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신장식원은 이런 생각이고 장윤선은 이런 생각이고 뭐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이고 다 각자의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말 다 해봐. 그 중에서 베스트가 뭐야? 그걸 찾는 우리가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저런 사람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대통령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 요 대목에서 민주당 안에 와 계시네 지금 이분이. 자, 그게 뭐냐면 아니 예. 뭐 워낙 본인이 뭐 새벽까지 다 사실 뭐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다 돌아다닌다는 다 다니면서 거예요. 예. 보신다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국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당정청 간의 과정 관리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해 가는가를 이제 보는 거니까 그거에 좀 익숙해지시고 세심하고 촘촘해졌으면 좋겠다. 당정청이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먼지가 뿌옇게 만들었던 정치인들 또 네. 언론 맞아요. 소위 스피커들에 대해서 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십시오. 호가호위하지 마시라. 그것도 시간 지나서 보면 이게 나만 이재명의 뜻을 알아. 나만 이재명의 진심을 알아. 내가 이재명과 가장 가까워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분들 뒤에 호랑이가 없더라고요. 틀렸던데. 예. 호랑이가 없어. 자기들이 만든 상상 속의 호랑이 이재명의 그림자를 붙들고 내 뒤에 이재명이 있어.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님은 누구 뒤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 그 위에서 보고 있었다고요. 예. 저는 가끔 이분이 그 약간 바둑에 이렇게 포석을 두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하나.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 문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다루지만 어쨌든 코스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길을 열잖아요. 네, 길을 열어놓고 머니무브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자 여러분 이거 해서 일로 가세요. 이제 사기꾼들 특히 그 투기꾼들 이런 사람들 절대 주가 조작 그다음에 부동산 하겠다. 투기 이거 못해요.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길을 트잖아요. 머니무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모들한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코스피 5천 가기 전에 부동산의 비읍도 꺼내지 마라. 부동산 얘기 그때 막 있었잖아요. 뭐 이거 이러다가 신고가 나오면 망하는 거다. 문재인 때도 그랬다. 블라블라 막 기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데
5천이 넘으면서 부동산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보유세 얘기 나오지만 그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되는데 전 정치 방식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 쟁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사실 지도자로서 꼭지를 따야 되는 지점에서는 또 정확하게 결단하고 꼭지를 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무슨 뭐 그러니까 저는 제일 우리가 앞으로 남은 과제에서도 또는 남은 그 정치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이 시기에서도 저는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그 명심하고 성찰 스스로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반문을 하는데 해야 될 건 뭐냐면 의견 낼 때 눈치 보지 말라. 의견은 정확하게 되고 뒤끝 남기지 말고. 예. 뒤끝 장렬.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런 거예요. 사실 합당 국면에서도 그렇고요. 친명이냐 반명이냐라고 했을 때 소위 허수아비입니다. 지금 상식적으로요. 대통령제하에서 취임 1년도 안 된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고 뭘 어떻게 뭐 담글라고 하고 하는 이런 반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정치를 그렇게 모르시나요? 아니 지금 대구도 난리가 불가능해요. 대구도 부산도 저희가 어제 팔도 판세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대구도 부산도 지금 어떤 거냐면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이 말하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나서서 대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욕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런 사람들 말 듣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걸로 그-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명을 그룹핑 해가지고 누구 반명이야, 누구 뭐야, 뭐 방송 한번 할 때마다 친명도 됐다, 반명도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던데 수박도 댓글 되잖아, 보면 수박. 수박도 되고. 우리는 근데- 기레기도 돼.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예. 정치적 이득을 그러니까 반명이라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거기를 악마화 시켜야 정치적 이득을 얻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을 쭉 거치면서 음. 소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이슈 국면까지 그리고 지금의 검찰개혁 국면까지를 쭉 거치면서 국민들이 다 알아봤어요.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럼요. 알아봤어요. 예. 아 누구는 호가호위했고 하지만 뒤에 호랑이는 없었고 누구는 무슨 파리를 했고 누구는 심지어는 대통령의 말을 편차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누구는 오히려 그냥 눈치만 봤고 이러고 국민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의원님이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의원님이 징비록을 하나 쓰세요. 아니요, 지금은 징비할 때보다는 네. 제가 그래서 뭐 책임져라라는 게 아니라 네. 자성하고 성찰해야 된다. 성찰해라. 자, 예. 과거는 과거고요. 그렇습니다. 좀 자성하고 성찰하고 대통령 리더십에 쟁점을 다루는 방법론에 익숙해지시라. 네. 중요한 것은 저는 누가 국가의 이익에 진심 어린 역할을 하느냐, 자기 기능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받고, 때로는 네.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비난과 뭐 어마어마하게 욕설도 듣고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는 그렇습니다. 애청자들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네. 저 사람이 찐인가 아닌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생각합니다. 의원님 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벌써 지금 3분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꼭 하나 저는 꼭 하나, 국민들께서 좀 예. 지켜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자본시장 간담회 대통령이 맞아요. 하시거든요. 오늘 있어요. 자본시장 간담회 10시부터. 예, 지금 이제 10시부터 시작이 될 텐데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간담회가 될 겁니다. 예.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음. 저는 이걸 자본시장 간담회를 지금 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미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들을 쭉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자본시장 정상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다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3차, 4차로 이어지는 머니무브를 위한 자본시장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점에 하시는 거예요. 네. 오히려 어. 지금 사실 이제 뭐 트럼프가 발생시킨 여러 가지 그 국내외적 경제 위기의 위기적 상황들 예. 이거를 오늘 정면으로 오늘 오후 2시네요. 10시가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어.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를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아마 국회 정무위원들, 재경위원들 전부 다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필요한 조치는 예. 3, 4월 국회에서 해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국민의힘이 또 협조 안 하면 어떡하죠? 아니 뭐 다수결로라도 해야 됩니다. 다수결로라도 해야 된다.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나오면 예. 이와 관련돼서도 한번 예. 제 장윤선에 나와서 예. 이게 제가 봤을 땐 이런 의미니까 네. 이런 거 서둘러야 알겠습니다. 된다. 이런 얘기할 시간을 좀 자, 가지면 즉시 좋겠습니다. 보도가 가능한 청와대는 워낙 엠바고가 많아가지고 네. 제가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즉시 보도 가능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데요. 뭐 스타트업,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 코스닥, 코덱스 상장 기업 등 해서 모두 47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당 등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은 부실기업 시장 퇴출 본격화, 엄격한 심사를 통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위한 코넥스 코스닥 활성화, 장기투자, 국민 체감형 신상품 출시 등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 특히 위기에 강한 시장, 증시 상황 진단 및 대응 과제,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시장,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과제 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한다고 하니까요. 특히 주식 투자 최근에 많이 하신 분들, 네. 예, 요거 라이브로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도 보내드릴 터이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끝난 다음에요. 어머님 한번 해설 방송 해주세요. 네, 모시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취재 편의점에서 모셔서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